미국 주식시장이 연일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으로 돈을 번 국내 투자자분들도 꽤 많을 텐데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세 팁을 가지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TV 김용각 기자입니다. 미국 S&P 500 지수가 올해 들어서 49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녹화일을 기준으로 보면 올해 들어서 약 150거래일 중에 50번이 역대 최고치 마감입니다. 3일에 한 번꼴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빠른 상승세라고 하니까 얼마나 시장이 좋은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투자자들도 소위 미장으로 불리는 미국 주식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큰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세금에 대한 부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줄일 수 있다면 최대한 줄여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미국 주식시장의 세금에 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국내 주식 투자를 하는 것과 가장 큰 차이점은 양도소득세입니다. 먼저 국내 주식 투자를 할 때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주식을 사고 팔 때 0.23%의 증권 거래세가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주식을 사서 비싸게 팔았을 때, 그러니까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사실상 비과세입니다. 보통 돈을 벌면 세금을 납부하잖아요. 하지만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팔아서 얻은 매매 차익은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비과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특정 종목의 지분율이 코스피의 경우 1% 이상, 코스닥의 경우 2% 이상, 보유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대주주가 됩니다. 대주주가 되면 22%를 과세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투자해서 1억 원을 만든 투자자는 대주주가 아니니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2023년부터는 제도가 바뀌어서 국내 주식도 5천만 원이 넘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는데 현재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렇게 큰 손이 아니라면 차익을 거뒀다고 해서 세금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외에 배당에는 15.4%의 세금이 붙습니다. 이 배당소득은 참고로 다른 금융소득과 더해서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본인 소득 구간이 높다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국내 주식은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 사실상 비과세에 가깝습니다. 다만 대주주가 되면 세금을 내고 배당 소득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이 해외 주식의 경우에는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해외 주식은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 250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가 되고 그 이상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총 22%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에 투자해서 얻은 수익이 250만 원 미만이라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서 100만 원을 벌었다면 250만 원 미만이니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250만 원을 넘게 벌었다면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22%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해 5월에 신고를 합니다. 이때 해외 주식은 양도 차익과 손실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에 투자를 해서 1,000만 원을 벌고 애플에 투자를 해서 800만 원을 잃었다면 총 200만 원을 번 걸로 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을 기준으로 총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해서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참고로 이때 합산은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 모두의 손익을 합산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에서 저런 상황이고 만약 일본 주식에도 투자를 해서 손실을 봤다면 그것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할 때 넣을 수 있습니다. 이제 세금을 줄이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첫 번째로 손실이 난 종목을 적절한 타이밍에 매도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1년을 기준으로 각 종목의 수익을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세금을 부과하니까 손실이 난 종목을 수익이 난 주식과 같이 파는 겁니다. 테슬라로 1,000만 원 수익, 애플로 800만 원 손실의 상황이라면 이 두 종목을 같은 해에 팝니다. 그렇다면 총 200만 원의 수익을 거둔 셈이 되고 세금은 0원이 됩니다. 22%의 세금을 피했습니다. 이렇게 애플을 팔아서 애플의 손실을 세금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런데 애플이 사실 지금 팔아야 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사면 됩니다. 즉 현재 손실이 난 종목을 잠깐 팔아서 손실을 반영시키고 이렇게 세금을 줄인 다음에 다시 사는 전략인 셈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수수료는 고려를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분할 매도를 하는 절세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에 투자를 해서 5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이걸 올해 12월에 한 번에 다 판다면 저는 250만 원의 공제를 받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 12월에 절반을 팔고 내년 1월에 절반을 팝니다. 이렇게 분할 매도를 하면 각각 250만 원의 공제를 받아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익이 큰 경우에는 배우자 간 증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부 간 증여가 10년 내 6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배우자가 매도하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테슬라에 4억 원을 투자해서 6억 원을 만들었습니다. 2억 원에 대해서 22%의 무서운 세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총 6억 원 전부를 부인에게 증여를 합니다. 그러면 배우자는 6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반면 부인 입장에서는 매도를 할 때 양도소득세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남편에게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하게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안 내거나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돈이 되는 정보 돈터치 매일경제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